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재현입니다. 먼저 양해부터 구할게요. 제가 부모님 따라서 이 미국 생활에 강제적으로 징용되는 바람에 이 발음이 굉장히 어눌합니다. 모국어 발음이 굉장히 어눌한 데다가 감기까지 걸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엔 보안 담당관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 유엔에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보통 분쟁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는 이제 식량 구호 활동가 내지는 난민들을 보호하는 난민 구호 활동,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제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을, 보안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안전한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당신의 삶에 유니폼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제목의 속뜻은 바로 스펙과 스펙트럼,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펙이라는 게 왜 그렇게 우리가 열광하는 거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스펙이라는 게 뭐길래? 흔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요? 저는 어디 학교, 어디 학과, 몇 학번 아무개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디 회사, 어디 담당 부서, 담당 직책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게 관행이죠. 보면 인사말에서부터 자기 스펙부터 먼저 소개하는 관행입니다. 자기 이름부터 말하고 스펙을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어색한 게 이제 한국의 관행인데요.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스펙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스펙트럼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기 전에 근무한 케냐 유엔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입었던 유니폼입니다. 폼나죠? 멋있죠? 처음 보시죠? 근데 이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지원을 합니다. 꼭 보안대뿐만 아니라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정이 뚝 떨어지실 겁니다. 근데 그런 선망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유엔에 한국 사람들은 면접을 과연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 국제기구 인사 담당관들에게 그 질문을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데는 베스트, 정말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 업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평균적으로 남들보다 굉장히 우수하다. 그런데 면접을 볼 때는 굉장히 자신 없어 보이고 굉장히 정형화된 대답을 제공하는, 마치 기계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그런 기분. worst, 최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확하게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best and worst. 상당히 상반된 단어들이죠. 자, 여기서 잠깐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군지 아는 분 계세요? 모르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그냥 단지 최고급의 사양을 갖춘 부품들을 끼워 맞춰서 만든 건 아니었겠죠. 그 부품 외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스타트rek의 비유를 하자면 이 영화가 원래 1960년대에 그 TV 시리즈로 원래 이제 미국에 방영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커크 선장이 썼던 이 무전기가 그 모양이 얼마 전에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플립폰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커크 선장이 엔터프라이즈 선교에서 썼던 휴대용 컴퓨터가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태블릿하고 많이 비슷하죠.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이 나오기 전까지 이미 보다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있었던 것이고, 이 비전을 가지고 기기를 만드는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설계상 그리고 제작상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뭔가 깨달음을 터득하는 그런 존재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배움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제가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넌 영어를 잘해, 그래서 너는 나보다 유리해, 나는 그런 기회가 없어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영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제 성과를 거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10살 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한국에서 마쳤어요. 성적표를 보면 다 미, 양, 가 바닥을 쳤었죠. 재수까지 했어요. 재수까지 해가지고 대학에 겨우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공부하기 싫어서 게임방에 1년간 페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 2 말고 1 있으시죠? 저글링 러시, 질럿 러시 아시죠? 1년 동안 리니지 해보신 분? 리니지는 잘 모르시나 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하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스펙을 막 쌓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옮기고 모의연도 하고 각종 학술 활동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이력서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한 선배가 그걸 딱 보더니 너는 왜 이렇게 잡다한 게 많냐, 이렇게 너에 대한 포커스가 전혀 안 보인다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미국 유학 가게 됨으로써 그걸 느꼈어요. 유학 가고 나서 첫 학기에 첫 중간고사 페이퍼를 이제 제출을 했어요. 20장짜리 제출을 했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썼어, 제출을 했어요. 일주일 뒤에 채점을 받았어요.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까지 빨간 글씨, 빨간 펜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는데 그 이후로는 코멘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맨 뒷장에 가고 나서야 맨 뒷장에 보는 코멘트 한 줄, 쓰기 연습 필요. 그리고 최악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행착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첫 학기 끝나고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전공도 정하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했어요. 군축을 할까, 정보를 할까, 국가안보학에 대해서 할까, 테러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이런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은 졸업하고 계속 한 4개월간 제2의 방황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친구를 통해서 제가 당시 다니고 있던 미국 대학의 교정 안전관리실에 인턴을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관리라는 분야에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또 통해서 그 친구의 권유로 의용소방대에 한번 근무해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도 열린 마음으로 한번 임해 봤어요. 뛰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거면요, 미국에서는 70%가 전국 소방대 70%가 의용소방대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의용소방대하고 직업소방관의 유일한 차이는 돈 받고 안 받고였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돈도 안 받고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니네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왜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재밌는 일을 찾았던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스펙트럼을 보는데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Know yourself, be yourself.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해야 되는 거고, 그 솔직함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찾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빨리 찾고 그거를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 스펙이라고 하면 왠지 남들에 의해 강요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스펙을 쌓는 것보다 정말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고 있다. 왜냐? 온갖 취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토익 토플 점수, 탭스 점수, 대학 성적,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현실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약간 바꾸셨으면 하는 게 또 한 가지, 경쟁 통해서 남들을 다 눌러버리고 1등이 된다는 생각보다 뭔가를 성취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등이 된다는 것은 한 가지 목표죠. 근데 스펙트럼을 통해서 좀 더 넓혀보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그럼 성취도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팁 드릴 것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So what? So what이라는 단어를 한국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냅두유. 냅두유. 당신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요? 그냥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일을 했을 때 그 힘을 누가 막겠어요?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제가 안전보안 전문가로서 정말 자신 있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이 책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예. 자, 유니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60명 정도 보안대원들을 인터뷰하고 뽑았는데요. 그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이 유니폼을 입고 싶어서 오는 것이라면 돌아가라. 내가 이 유니폼을 땅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는 유니폼은 걸레 조각에 불과할 것이고, 또 내가 이 유니폼을 휘발유에 끼얹어서 불 붙어버리면 재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유니폼이 당신을 보안대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니폼을 입는 사람, 바로 당신이 보안대원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유니폼을 스펙으로 비유를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보안대원이 되고 싶으신지, 어떤 스펙트럼을 찾아가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